안녕하세요. 저는 42살 노총각이고 인력소에 나가서 잡부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씨 어린 시절과 저의 어린 시절은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인생이 차이가 날까요? 저는 어린 시절 생활보호대상자였으며 아버지는 날마다 술을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 밥상을 엎었어요. 단칸방이라서 부모님 싸우는 소리가 알람이었죠. 아버지를 무서워하면서 세상을 무서워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댓글이어서 이거를 꼭 얘기를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랑 저랑 어린 시절이 너무너무 비슷하잖아요. 한 20년 정도 비슷한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왜 지금의 삶이 다를까? 제가 실제로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저는 수영님이랑 나이가 비슷한데 왜 저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저도 수영님이랑 비슷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왜 저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아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운인 것 같아요. 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게 운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뭐 남자 또는 여자로 태어났고 우리 부모한테 태어났고 만약에 우리가 시리아에서 태어났다. 그럼 우리의 노력이나 뭐 다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목숨을 부지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딘가에서 난민으로 떠돌면서 다시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탈북자분들도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내가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나서 탈북을 했는데 국경을 넘자마자 그 인신매매단한테 300만 원에 팔려가서 내가 몸을 팔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많고 삶에 대한 의지가 있다 한들 내가 국경을 넘지 않으면 굶어 죽고 국경을 넘는 순간 나는 팔려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운명의 장난에 희생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는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굶어 죽지 않고 아니면은 막 자유가 완전히 침해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의지가 있으면 하여튼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성장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쨌든 좋은 부모를 만나서 사랑을 받고 굉장히 안정적인 정서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부모한테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 또한 운이겠죠.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그 사람마다 또 주어진 재능이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머리가 좋게 태어났고 또는 노래를 잘하게 태어났고 또는 막 그 그림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예술적인 감각, 춤을 춘다거나 주어진 재능들이 타고난 게 다른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농부다. 당연히 농사를 짓는 것이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사실은 모차르트 같은 재능을 타고났는데 한 번도 피아노를 만져볼 기회가 없어. 평생을 내가 이런 재능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 수도 있어요. 그것도 나의 운인 거죠. 그래서 이게 하여튼 운이라는 게 70%예요. 운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거니까 놔두고 나머지 두 개가 뭐냐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얘기 들어갈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노력이에요. 노력. 이렇게 얘기하면 또 노력 막 하면서 굉장히 비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노력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무작정 시간을 많이 투입하는 게 노력이 아니에요. 그쵸? 그게 노력이면 우리나라의 모든 수험생들은 서울대를 가는 게 맞아요. 그렇게 12년을 초중고를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사교육받고 재수하고 그렇게 시간으로 따지면 다 똑같이 노력을 했어. 근데 결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쵸?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몰입했는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가 정말 남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는가 아니면은 내가 내 나름의 그 목표를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방식을 찾아가면서 열심히 했는가 그게 노력인 거죠. 우리가 똑같이 고3 수험 생활을 보내도 정말 내가 처절한 목표를 가지고 진짜 몰입을 해서 공부를 하는 친구가 있고 계속 그 시간에 딴 생각을 하면서 보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내가 운명을 뛰어넘지 못할까? 라고 의문이 든다면 내가 살면서 한 번이라도 정말 처절하게 치열하게 살아본 적이 있는가? 그거를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저는 많이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제가 고등학교 때 실업계에서 혼자 독학해서
공부해서 연세대 간 거, 정말 그 눈물겨운 2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그렇게 제가 살면서 그렇게 몰입해 본 적이 없었고, 제가 꿈목록 쓰기 전에도 굉장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너무 인생에 대한 답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주말마다 강남 교보문고에 가서 하루 종일 10시간씩 앉아서 책을 닥치는 대로 다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다양한 삶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꿈목록을 쓰게 됐고, 또 제가 멈추지마 다시 꿈부터 써봐 책 썼을 때는 회사를 다니긴 했지만 업무 시간 외에는 정말 미친 듯이 그 글에만 몰입했던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친구들도 안 만나고 뭐 어디 놀러 가지도 않고 정말 글만 미친 듯이 썼어요. 그 에너지가 그 책에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독자들이 그 책을 사랑해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를 할 때 내가 얼마나 몰입해서 하는가, 결국 임계점을 넘느냐 안 넘느냐의 차이인 거거든요. 정말 처절하게 하고 그것들이 쌓이다 보면 딱 그 물이 100도가 넘는 순간 수증기가 되듯이 내 인생이 바뀌는 딱 임계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중요한 거, 제가 운하고 노력의 차이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바닷가에 횟집을 차렸는데 쓰나미가 와서 내 가게가 사라졌어. 그건 진짜 운이 나쁜 케이스예요. 그쵸?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이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화재보험을 들었어. 그거는 노력이에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조차도 예측하고 준비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운명을 바꾸는 세 번째 방법, 결국은 저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태도. 태도라는 말에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지금 함축이 돼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는 내가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거기서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회복 탄력성, 또는 이런 힘든 상황들이 있을 때 그걸 버티는 힘,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런 것들이 나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 태도가 우리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포기할 것인가, 버틸 것인가, 이 상황에서 내가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갈 것인가, 방법을 바꿀 것인가, 이 상황에서 나의 우선순위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나의 태도가 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어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고 내가 버티기로 선택하고, 포기할 때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제 인생에 이렇게 쭉 나가는 데 있어 갈림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랑 20년 전에 같이 놀았던 친구들 중에는 정말 다양한 삶을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식당하는 친구도 있고, 그냥 평범하게 애 키우는 친구도 있고, 또 뭐 지금 세상에 없는 친구도 있고, 감옥에 있는 친구도 있어요. 우리가 그때는 똑같은 단계에 있었는데 왜 우린 지금 다르게 살까?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선택들의 결과로 계속 인생이 이렇게 좌표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멀어지죠. 여러분 친구들 뭐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너무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왜일까? 우리가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운명이라는 거는 나의 운이 70%고 많은 사람들은 그 70%에 굴복해서 살아가죠. 그렇지만 나머지 30%는 나의 노력과 태도, 이걸로 운명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